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이 대거 수행합니다. 당장 북한 리스크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이 두 가지가 경제팀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미국 뉴욕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 경제 상황을 알리는 국가 투자 설명회에서 해외 기관 투자가들 앞에 설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현 경기 상황, 일자리 확충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리스크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대의 과제입니다.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나 국내 외화 유동성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확대되진 않을 전망이고 글로벌 신통사들도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투자 심리 악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와 최 위원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뉴욕에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금융시장이 끄떡 없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 한국 투자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 먼저 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방법을 찾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국은 지난달 첫 만남 이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김 본부장과 대화 상대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제팀은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한미 FTA가 양국 동맹을 군사적 동맹을 넘어 경제적 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켰음을 적극 강조하며 미국 경제계에 현 FTA가 양국의 최선임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가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려한 미용 기술을 뽐냈습니다. 미용인의 꿈을 아는 전국의 예비 가위손들도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대회장을 찾았는데요. 김소간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신중한 가위질이 이어집니다. 섬세한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가닥가닥 나눕니다. 미용예술 경연이 치러진 장내는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열린 대회에는 앳된 고등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이미 진로를 정한 학생은 교실 대신 대회장을 찾았습니다. 학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여기 출전하게 됐어요. 8시에 대회가 있어가지고 새벽부터 청주에서 올라오게 되었어요. 진로는 미용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저는 헤어 부분에 펌 부분, 파마 많은 걸 출전을 했습니다. 모두 4개 부문으로 진행된 대회장 한켠에서는 헤어 스케치 종목 출전자들이 빈 종이를 화려한 헤어스타일로 채웠습니다. 단 한 장의 종이만 주어지기 때문에 집중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메이크업 부문도 얼굴을 도화지 삼아 화려한 색채를 뽐냈습니다. 특별 행사로 열린 축하 공연에선 메이크업을 받은 이주 여성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머리 만지는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모델처럼 포디움에 올라가고 좀 워킹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재밌었어요.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가상현실 VR,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증강현실. 요새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세대 이동통신이 필요한데요. 이 기술들이 결합하면서 오락사업의 틀을 바꿔놓을 새로운 놀이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놀이공원에 마련된 5세대 이동통신 체험장입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가상현실 기기를 쓰자 실제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제자리에서 360도로 화면을 돌려보던 기존 VR과 달리 관람객이 걸어다니면서 만져볼 수 있어 스릴감을 더합니다. 촉감이 또 섞여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만져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소리랑 이런 게 너무 좀 리얼해갖고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요. 소형 빔 프로젝터가 탑재된 랜턴을 벽에 이리저리 비추자 마치 공동묘지에 온 것처럼 실감나는 영상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VR 기기를 착용하면 이처럼 제한된 공간에서도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빗자루를 타고 뛰면 20여 대의 특수 카메라가 순간 움직임을 포착해 3차원 정지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과 함께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이 그 기반입니다. 할로윈을 컨셉으로 해서 다양하게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고객들이 좀 더 알기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2019년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다양한 체험 공간을 통해 보다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직장인들은 60대 초반까지 일하기를 바라지만 50세 정도가 되면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61.1세로 은퇴 예상 연령 50.2세와 비교하면 11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은퇴 희망 연령과 은퇴 예상 연령이 4세 정도 높았습니다. 직무별로는 전문직과 생산 기술직이 다른 직무보다 오래 직장에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정년까지 일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시도학교 출신 의무 채용 비율을 5년 후에 30% 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13.3%였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학교 출신 채용 비율을 내년 18%로 크게 높인 뒤 매년 3%포인트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 거래 의혹들에 대해 속속 응답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광고 등 의혹을 남긴 채 지나간 사건은 다시 들여다보고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일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제기돼 온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의혹들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전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유익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재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공정위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고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최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의 자사 간편 결제 서비스 엔페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이 엔페이만 제공하고 타사 간편 결제 서비스는 배제하는 것이 경쟁자 차별 소지가 있다며 추가로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무약정폰의 가격이 일반 대리점 판매가보다 비싼 점을 살펴보고 있다며 담합이 의심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도 조사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바쁜 행보는 경제검찰로서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공정위가 민원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보낼까 말까, 보내면 얼마짜리를 보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바뀐 명절 선물 선호도 홍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추석이 코앞입니다. 법 시행 1년이 다 됐는데 명절 때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모호한 데다 이 법 때문에 명절 대목, 잔뜩 기대를 거는 농가들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 때 선물 구매 패턴을 분석해봤더니 법 시행 전인 추석 때에 비해 5만 원 이상 선물 구매 건수가 약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찾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19만 8천 원 너무 비싸. 그 다른 거. 5만 원 미만 선물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선물을 일단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지난 설 때 5만 원 미만 선물 구매 건수도 작년 추석보다
4%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올 추석 때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석과 명절을 키워드로 블로그와 트위터, 뉴스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3만 원, 5만 원, 선물 가격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명절 선물 종류로는 과일과 한우, 홍삼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쿠키나 케이크 같은 제과류도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절 선물 대상은 지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와 직장 동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올 연말 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 3곳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입점한 업체들과 상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업 정리 기간을 준다는 방침인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올 연말로 30년간의 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곳. 정부는 점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 민자역사 상업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대신 이곳에 입주한 업체들과 상인들에게 1, 2년 정도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줘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자역사 업체와 상인들은 일단은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에서 유예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고용 안정이나 영업 환경에 대한 불안정 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임시 사용 기간 이후 사업권을 재입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또다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임대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백화점이나 마트의 대부분은 매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해주고 있어 재임대 불가는 이들 업체들에게 사실상 영업 불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롯데로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등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영세업체들과 상인들까지 고려하면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료 3개월을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정부. 하지만 그마저도 부실해 졸속 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어제 민간기관과 각 지자체의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청자에게 반응이 참 뜨거웠어요. 네, 생각보다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용한 정보였다는 얘기가 많아서 저 역시 참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핫키워드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취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것을 알게 돼서요. 이 취업 지원 서비스 2탄으로 취업 지원 청년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구직률은 낮아지고 취업 준비 비용은 늘어가는 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청년 구직자의 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한 청년 수당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다양한 청년 수당이 있어서 전국에 계신 모든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구보나 캐스터입니다. 예전에 취업 준비 비용을 주제로 했을 때 서울시의 취업 지원 청년 수당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정책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렸던 이 서울시 취업지원 청년수당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구직과 진로를 모색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자 이 가구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확정이 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이미 신청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청년수당 정책은 꾸준히 나올 예정이니까요. 서울시에 계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은 취업수당 지원을 위해서 틈틈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내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우선 이 성남시의 청년 수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에 12만 5천 원씩 연 50만 원어치의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택시 등 7천여 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서는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나요. 처음에 중앙정부로부터 포퓰리즘에 재원이 낭비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반대를 심하게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잘 시행이 되고 있었나 봐요. 네, 2016년에만 약 만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상품권의 일부가 중고장터 등에서 헐값에 팔려나가는 상황이라서 꼭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실시되기 위해선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악용만 되지 않는다면 정말 청년들에게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나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 지원 정책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18세에서 34세의 저소득 미취업 청년 7천 명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시로 모집을 하고 있는 데다가 현금 계좌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경기도 역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청년카드를 발급한 뒤에 지출액만큼 통장에 입금을 하는 형태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현금으로 지원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품목을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돈을 썼는지 모를 수도 있어서 악용될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 청년 중에는 이러한 지원금을 노리고 재원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청년 수당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자체가 강원도인데요. 강원도의 경우 저소득층 및 장기 실업 청년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의 강원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접이나 학원을 갈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시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부산시 역시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 2천 명에게 월 5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을 하고 있어서 꼭 취업에 필요한 소비를 했는지 알아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신청을 마감한 상태라서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초에 부산시청에 모집 일정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지자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네요. 잘 알아만 본다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다른 형식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광주시의 경우는 현금 지원보다 일자리 경험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광주에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5개월간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요. 5개월간 매월 6만 원씩 광주 청년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올바른 사전 취업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또 중소기업 고용 인력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경상북도에서는 미취업 청년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1,800명에게 5월과 7월 이렇게 총 2번에 걸쳐서 월 50만 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신청 마감이 9월 29일까지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늘어나는 건 참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높아진 실업률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지자체 청년 지원 정책만큼이나 기업들의 고용률도 함께 높아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핫키워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